2026년 어르신들의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나 오르는지, 생계급여는 어떻게 바뀌는지, 정부에서 확정한 내용과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을 오늘 명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헷갈리셨죠? 유튜브나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니는 정보 중 과장된 것도 많고 아예 틀린 것도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 보시면은 2026년 복지정책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은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왜 이 정보가 중요한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금액도 올랐고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작년에는 기준이 조금 넘어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초연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매달 드리는 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9천 원입니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서 감액되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34만 9천 원을 다 받으시고 어떤 분은 25만 원을 받으시고 또 어떤 분은 10만 원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각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려면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95만 원 2천 원 이하여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47만 원보다 훨씬 적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집이 있으시면 그 집의 가치를 계산을 해서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봅니다. 예금이 있으면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고요. 심지어 자동차가 있어도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면은 최대 34만 9천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은 두 분 모두 합쳐서 최대 55만 9천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댓글로 이해됨, 아직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됨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월 최대 34만 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는 최대 34만 9천 원으로 약 1만 4천 원 정도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4,000원이면 별로 안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7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 계속 오르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결과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도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니까 그걸 반영해서 기초연금도 올려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기초연금을 지금 받고 계신가요? 받고 계시다면 받고 있어요 라고 적어주시고 아직 못 받고 계시다면 신청 예정이라고 댓글을 한번 남겨주세요. 같은 상황의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작년에는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가 340만 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는 단독가구가 247만 원, 부부가구가 395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단독가구는 34만 원이 올랐고요. 부부가구는 54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작년에는 소득 인정액이 조금 높아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이 올라서 받으실 수가 있게 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혼자 사는 A 할머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할머니의 소득 인정액이 월 22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2025년 기준은 213만 원이었으니까 7만 원이 넘어서 못 받으신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247만 원이니까 27만 원이나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A 할머니는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2026년 확정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다시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생계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아주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요.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금액의 32% 이하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월 71만 3,100원, 2인 가구는 월 117만 8,400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금 더 올라갈 예정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이 기준 금액에서 본인 소득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인 가구이고 본인 소득이 월 20만 원이라면 71만 3,100원에서 20만 원을 뺀 약 51만 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이 30만 원이면은 약 41만 원을 받으시고요. 본인 소득이 0원이면은 기준액 전액인 71만 3천 원을 전부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연금보다 재산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집이 있어도 가능한데 그 집의 가치가 너무 높으면은 탈락하게 됩니다. 예금도 일정 금액 있으면 안 되고요. 자동차도 배기량이나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양 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못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되어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추진 중인 정책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확정됐다고 하는 정보들 중에 사실은 아직 검토 단계인 것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연금 40만 원 시대를 논의한다 이겁니다. 일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인상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고 여러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물가 연동 인상이 확실한 방향이고 대폭 인상은 재정 문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려면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올리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40만 원 받는다 이런 식의 정보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 추가 상향 검토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현재 32%에서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나 40%로 올리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검토 단계입니다. 정부 예산과 복지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일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논의입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자녀나 가족의 소득 재산을 보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아예 완전히 없애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완화가 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네 번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개선인데요. 현재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해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모두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것들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니까 언제부터 시행된다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는 그러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가 있냐? 자,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면 기본적으로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감액이 될 수가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 소득, 재산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계산됩니다. 계산이 복잡한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감액폭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모두 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은 각각 20%씩 감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A할머니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은 거의 만액인 34만 9천 원을 수령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B할아버지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감액이 되어서 약 20만 원 정도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부부로 사시는 C 부부 같은 경우 소득 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두 분 모두 합쳐서 약 55만 9천 원 정도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참고는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생계급여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이면 대상이 되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기준액에서 본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가 기준액이 약 71만 원인데 본인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약 61만 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본인 소득이 20만 원이면 약 51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 소득이 0원이면 71만 원 전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 기준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시면 생계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시는 거니까 둘 다 신청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 및 재산을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이 되게 되면 받으신 돈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하고 최대 2배까지 환수 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정직하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다시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이 되게 되면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거나 집을 팔았거나 하면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지정책은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기준도 매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꼭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 어르신분들께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